세상은 가장 큰 목소리나 가장 다정한 마음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남들이 공황에 빠질 때 명료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 남들이 소음을 쫓을 때 침묵 속에서 계획하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정상에 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무엇이 당신 자신을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기에 정상에 오릅니다. 전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통제란 타인에 대한 권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통제는 내면의 폭풍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죠.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쫓지 않으며 꺾이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가 명료함, 초연함, 그리고 자기 절제를 그토록 자주 이야기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투는 결코 당신의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면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곳에서 이길 수 있다면, 남들이 감정에 휩쓸릴 때 이성의 닻을 내릴 수 있다면, 세상의 나머지는 당신이 차분히 수를 놓는 거대한 게임판이 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혼돈에 이끌려 다니는 것에 지쳤다면, 명료함과 통제력,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삶을 설계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앞으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을 작게 만들려는 모든 것에 대한 조용한 반항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전략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관심을 구걸하거나 소란스럽게 자신을 알리지도 않습니다. 전략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칭찬하지 않을 때, 심지어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모를 때, 당신 마음의 조용한 구석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 침묵이야말로 명료함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스스로 가만히 앉아 반응할 필요 없이 관찰하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남들이 놓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여지기 위해, 들리기 위해 이유도 모른 채 서둘러 행동하며 평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전략가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당신은 무언가 당신을 자극했다는 이유만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멈춥니다. 살피고 진실이 소음이 아닌 패턴을 통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생각하기에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속도를 늦추는 자가 모든 것의 흐름을 지배하게 됩니다. 당신은 삶이 던지는 것에 그저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연구합니다. 사람들을, 그들의 말을, 습관을, 모순을 연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이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힘이 언제나 무력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아주 날카로운 인식이 바로 힘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숨기려는 것을 보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통찰력은 서두름이나 소음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이가 정신을 분산시키는 데 바쁠 때, 당신이 어둠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생각과 마주 앉아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청사진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시끄럽고 충동적이길 원하지만, 진정한 통제력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유일한 한 사람이 되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음을 훈련하기 시작하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의견, 모든 도발, 모든 사소한 불편함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드물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필요한 것은 훨씬 더 드뭅니다. 전략가는 이것을 압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대응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전투가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님을 압니다.
당신의 마음이 명료할 때 당신은 눈앞의 싸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섯 수 앞을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싸움꾼이 아니라 조각가처럼 생각합니다. 모든 말, 모든 몸짓, 모든 결정은 의도적입니다. 당신은 더 열심히 싸우기 위해 이 게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플레이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첫 수를 두기 전에 다음 열 수를 알고 있을 때 오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당신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듭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흔들 수도, 당신의 생각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지의 영역이 당신의 방패가 됩니다. 당신이 움직일 때 그것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힘을 모으는 것처럼 당신의 움직임은 정밀합니다. 당신은 기세를 쫓지 않습니다. 기세를 만듭니다. 당신은 권력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권력을 설계합니다. 이 설계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충동과 두려움, 그리고 혼란에 대한 통달에서 비롯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이 고요한 마음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힘에 더 가까워진다. 그 고요함은 마법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 단련됩니다. 말하는 대신 생각하기를, 서두르는 대신 기다리기를, 반응하는 대신 지켜보기를 선택했던 수많은 순간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오래 살다 보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따라잡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속도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깊은 인상을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향력에 집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제력을 원하지만 통제력이 진정 무엇인지 연구하는데 시간을 들인 적이 없습니다. 통제력이란 방 안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무엇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하며 무엇을 그들이 부정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방문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정신적 공간에서 기꺼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고 인내심이 시험받으며 침묵이 유일한 동반자인 그곳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곳에 충분히 오래 머물 수 있다면 무언가 변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덜 감정적으로, 더 구조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어때야 하는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봅니다. 당신은 안락함을 비전과 맞바꿉니다. 그리고 그 교환 속에서 당신은 극소수만이 얻게 될 것, 즉, 당신 자신의 현실에 대한 지배력을 얻게 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모든 혼돈 속에는 질서가 있고 모든 무질서 속에는 비밀스러운 순서가 있다. 전략가는 그 질서를 보는 사람입니다. 외부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도 말이죠. 그들은 혼돈을 무시하지 않고 해독합니다. 혼란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은 칼날처럼 자신의 인식을 날카롭게 벼립니다. 결국 당신의 고요함이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고 남들이 공황에 빠질 때 평정을 유지하는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지렛대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력으로 얻은 평정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막연한 추측이어서가 아니라 고독과 반복, 실패와 연구 속에서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확실성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내면에 그것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당신은 움직입니다. 당신이 취하는 모든 움직임은 무게를 가집니다.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의도적이기 때문입니다. 혼란 위에 세워진 이 세상에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의 힘이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존중받기 때문에, 타인을 지배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통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조용한 청사진이 가진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체크리스트도 전술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방식, 존재하는 방식이며 당신이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며 길 잃기를 바라는 세상 속에서 기능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소음에 휩쓸리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명료하게 보고 현명하게 행동하며 천천히 쌓아 올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기반이 침묵과 전략, 그리고 깊은 이해에 뿌리를 둘 때 당신은 들리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당신의 말보다 훨씬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소란스럽습니다. 파도처럼 빠르고 압도적이며 긴급하게 솟아오릅니다. 그것은 반응을 요구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강요하며 무언가 말해야 하고 무언가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긴급함은 진실이 아닙니다. 명료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이 아닌 느끼는 것에 끊임없이 이끌립니다. 전략가, 즉 전사는 이 차이를 이해합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폭풍을 느낍니다. 단지 그 폭풍 자체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은 소음이 움직임을 지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힘은 감정이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절제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 들어설 때 이미 감정이 당신을 장악하려 할 것임을 인지하고 들어서는 것입니다. 감정은 당신의 시야를 흐리고 선택을 재촉하며 판단을 어둡게 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평정심을 연습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인정하되 부정하지는 않지만 결코 고삐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의 힘은 흩어집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장기적인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공간에서 당신은 혼란 속에서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감정이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심장을 도려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통달한 것은 어떤 감정에 행동을 부여할지를 선택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당신은 감정을 촉발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는 언제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해도 당신은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긴장되어도 굳이 명확성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나타나도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훈련된 마음은 언제 행동하고 언제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힘이 무력이나 강렬함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만날 가장 강한 사람들은 혼돈 속에서 평온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이해받기 위해 자신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연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명료하게 움직여서 설명이 불필요해집니다. 그런 존재감은 자만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 통제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감정의 불편함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을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는 와중에도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보복 없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의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아마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욱해서 후회했던 순간, 기다리는 것이 두려워 무언가에 성급하게 뛰어들었던 때,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행동했음을 깨닫고 사과했던 일을 말입니다. 그것들은 실패가 아닙니다.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중요한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감정적 절제가 없는 힘은 불안정하다는 것을요. 그것은 흔들리고 새어 나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인식을 연습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반응을 포착하고 당신의 유발 요인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불편함과 함께 앉아있기 시작할 때, 당신은 통제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상황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대화는 느려집니다. 반응은 선택사항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방안의 에너지를 인식하지만 그것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도발하려는 것을 보고도 끌려 들어가는 대신 관찰합니다. 패턴을 보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당신은 감정이 아닌 명료함으로부터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은 다르게 와닿습니다. 단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얻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감정의 파도에 갇혀 있지만 당신은 이미 단단한 땅 위에 발을 디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 자체가 되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당신의 감정이 무의식적이고 검토되지 않고 억제되지 않을 때 당신은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구축하게 됩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파트너를 선택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직업을 선택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논쟁하고 수치심 때문에 움츠러들고 죄책감 때문에 도망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들을 빛으로 가져올 때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연구하고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할 때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을 이끌지 않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당신은 견고한 무언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그 진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예측 불가능해져도 당신의 힘은 당신이 당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순간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우위입니다. 그 절제가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내면에 그것을 구축하면 아무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의견도, 그들의 인정도, 그들의 공격도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명료하게 보는 사람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균형을 잃을 때 당신은 중심을 유지합니다. 불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공황 속에서가 아니라 절제 속에서 이를 위해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깊어지고 날카로워지며 당신 자신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혼돈을 힘과 혼동합니다. 그들은 시끄러움, 빠른 반응, 큰 움직임을 보고 그 뒤에 힘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그것은 힘이 아닙니다. 소음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소음에 반응하도록 훈련시키지만 전사는 더 잘 압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당신을 흔들려고 할 때 당신이 얼마나 고요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가에서 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불편함과 긴장 속에서도 자신이 움직이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깊이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지배력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말 한마디 없이 즉시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 그들이 위협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고요함이 그 자체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는 흔들리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중심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에너지는 요구하지 않아도 주의를 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세게 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남아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단단하게 훈련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것에 도전하려는 시도를 제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말하기 전에도 당신이 내면에서 통달한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과 고난을 통해 그리고 반응에 휘말리지 않기로 거듭 선택함으로써 당신이 구축하는 것입니다. 소리치고 응답하고 당신이 초대받은 모든 전투에 끌려 들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전사의 평온함은 모든 갈등이 당신의 주의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0번의 도발이 참여 없이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는 결정 속에서 구축됩니다. 당신은 단지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기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확실성을 만들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고 당신의 표정을 더 읽을 수 없으며 당신을 제자리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읽을 수 없음이 당신의 방패가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억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절제를 통한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외부적인 것에 의해 고통받는다면 그 고통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 때문이다. 이것이 전사의 평온함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상황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내면화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모든 날카로운 말, 모든 지연, 모든 오해에 반응하는 것을 멈춥니다. 흡수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행동은 더 날카롭고 더 깨끗하며 더 영향력 있게 됩니다. 혼란이나 자만심으로 어수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전사는 진정한 힘이 과시가 아닌 정밀함에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 상태가 평온할 때 당신의 움직임은 의도적이 됩니다. 당신은 과도하게 힘을 쓰지 않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그 순간이 오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배와 절박함의 차이입니다. 절박함은 광적으로 움직입니다. 지배는 타이밍에 맞춰 움직입니다. 평온함은 당신이 그 타이밍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한번 깨끗하게 공격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물러설 수 있는 명료함을 줍니다. 칼 윤근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이라도 어둠의 측면이 없을 수는 없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슬픔에 의해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 의미를 잃을 것이다. 이것은 평온함이 맹목적인 낙관주의나 감정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균형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인식하되 그것에 예속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사의 평온함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이 그것에 의해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설명하고 방어하고 깊은 인상을 남길 필요 없이 삶을 살아갈 때 형성되는 일종의 심리적 중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에 신경 쓸지를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자유롭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감지할 때 그들은 멈칫합니다. 그것은 거리를 만듭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밀어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경계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온함에 뿌리를 둔 그 경계는 말 한마디 없이 존중을 요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전사의 평온함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 소음에 중독된 세상에서 평정을 유지하려는 매일의 선택.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기 위해 서두를 때 당신은 깊이 숨을 쉽니다. 순간이 뜨거워질 때 당신은 그것을 식힙니다. 과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힘이 현실이 되기 위해 시끄러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압적인 순간에 평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절제력은 가장 희귀한 형태의 통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충분히 오래 지니고 다니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생각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됩니다. 모든 감정의 흐름에 끌려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단지 멈추고 숨을 쉬고 당신의 감정이 시킬 때가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반응한다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복리로 불어납니다. 당신은 더 효율적이고 더 존중받으며 더 신뢰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과잉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하고 듣고 그리고 당신이 말할 때 그것은 중요합니다. 세네카는 썼습니다. 역경을 마주한 적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다. 그는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온함은 역경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꺾이지 않고 역경에 맞서는 법을 배웠다는 증거이며 그 증거가 당신의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말하기 전에도 알아차리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혼돈 속에서 당신을 신뢰하고 위기 속에서 당신을 찾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평온함을 지니고 다닐 때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그것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을 전달하는지, 무엇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구축하는지 이해하십시오. 세상은 더 많은 반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불 속에 서 있으면서도 불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들, 갈등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여전히 우아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사입니다. 방 안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사람, 침묵과 함께 걷고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공간에 메아리를 남기는 사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신들이 움직이기 전에 물러섰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료함은 소음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요함에서 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여주고 들리고 인정받으려 애쓰는 세상에서 물러나는 것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의도적인 고립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 위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끄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의도적인 멈춤, 의식적인 분리입니다. 마침내 당신 자신의 생각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은 군중 속에서는 비전을 찾을 수 없습니다. 타협만이 있을 뿐입니다. 끊임없는 목소리에 둘러싸여서는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따라하려다 자신을 잃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부가 아닌 목적을 가지고 물러설 때 무언가 변합니다. 당신의 시야는 날카로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이 쫓던 모든 것이 초점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립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정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전을 끊임없이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단계를 기록하거나 모든 승리를 공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침묵 속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어떤 승리는 그림자 속에서 벼려집니다. 고독 속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내면에서부터 동력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단순히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신을 규정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고독은 당신 스스로가 집중과 동기, 그리고 진실의 원천이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종류의 힘을 맛보고 나면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칼 융은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군중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음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죠. 그것은 당신이 무엇이 중요한지 기억해낼 만큼 충분히 멀리 걸어 나왔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공간에서 당신은 세상의 혼돈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반응하느라 바쁠 때 당신은 고요합니다. 모두가 유행 속에서 길을 잃을 때 당신은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밖을 내다볼 때 당신은 안으로 향합니다.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날카롭게 벼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칼날처럼 집중력을 연마합니다. 그것을 보호하고 이끄는 법을 배웁니다. 마침내 그 집중력이 너무나 날카롭고 의도적이게 되면 더 이상 불필요한 어떤 것도 당신의 주의를 끌 수 없게 됩니다. 고독은 깊이를 만드는 건축가입니다. 얕은 목표들이 죽고 의미 있는 목표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당신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쫓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쫓는 것을 멈춥니다. 군중이 건네준 삶을 받아들이는 대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빚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힘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또한 따릅니다. 일단 자신의 가치를 알고 비전을 명확히 하고 나면 더는 모르는 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당신에게 건네주고 당신은 그 도전을 받아들이거나 잊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 다시 소음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고독과 씨름하며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이나 방해, 일시적인 불편함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쌓기 시작합니다. 의도적인 고립은 회복 탄력성을 길러줍니다. 자극과 방향, 허락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무시당하거나 오해받거나 과소평가될 때에도 무너지지 않는 정신력을 갖추게 됩니다. 당신은 세상이 조용해질 때 공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침묵을 활용합니다. 그 안에서 창조하고 그 안에서 일어섭니다. 세상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칩니다. 고립은 피상적인 모든 것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고독은 당신의 강점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의 차이. 외부적인 성과에서 내면의 조화로의 전환. 그리고 그 조화 속에서 당신의 속도는 변하고 기준은 높아지며 시야는 순간을 넘어 확장됩니다. 세네카는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작은 고독에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충분히 오래 마주 앉아 그 강점을 이해하고 약점에 도전할 의지가 있을 때 시작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면 세상은 더 이상 시끄럽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긴급함으로 포장된 디스트랙션인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료함을 갖게 되면 겉모습에 휘둘리지 않고 의미 없는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며 에너지를 보존하게 됩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을 가려받고 당신의 박수 없이도 창조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립은 사람, 생각, 정보,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 선택적으로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흔하다는 이유만으로 혼돈이 당신의 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지 않고 단지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축시켜야만 얻을 수 있는 소속감이라면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일단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경험하고 나면 그 어떤 군중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고독은 약점이 아니라 필터라는 것을. 그것은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목표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지 보여주고 그것들을 정밀하게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유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목표다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흔들림 없이 홀로 설 수 있는 능력, 자신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신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타인의 의견이 필요 없는 것,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깊이 뿌리내려 침묵이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생산적이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의도적인 고립이 당신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삶으로부터의 거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의 깊이 밉티, 타인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재연결. 그리고 일단 그것을 가꾸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와 화해한 사람은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사라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건하기 위해. 당신이 돌아올 때 당신은 희귀한 것, 즉 명료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료함은 소음을 꿰뚫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말하며 망설임 없이 움직이고 따를 필요 없이 이끕니다. 전략가는 이것을 알고 전사는 이것을 살아가며 침묵 속에서 훈련한 자는 어떤 방에 들어서든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초연함이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아끼는 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당신의 정체성, 주의력, 가치를 흔들려고 할 때 고요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초연함은 삶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명료함을 가지고 삶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당신을 거의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쫓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꽉 쥐려 하는 순간 당신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 외부의 모든 것을 관리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에만 찾아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신경 쓰지 않는 척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어떤 거절이나 거리감, 침묵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하고 베풀고 느끼지만 결과에 의존하는 것을 멈춥니다. 타인에게 당신을 완성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들이 떠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아를 그들의 손에 맡기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초연함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침내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관계 맺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가장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초연함이 바로 그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설명 없이 혼돈에서 걸어 나올 수 있게 하고 절박해지지 않으면서 욕망을 느낄 수 있게 하며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가진 것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착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미 지나버린 역할에 애초에 통제할 수 없었던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충성, 열정, 헌신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주목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당신이 초연함을 연습하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들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실을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변화에 인내심을 갖게 되고 억지로 명확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삶이 당신의 기대에 맞춰지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혜는 본질적으로 조용합니다. 갈구하지도 쫓지도 않으며 순간의 쾌락에 자신을 묶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지켜보고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결정합니다. 칼 융은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초연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꽉 쥘수록 더 많은 힘을 내어주게 됩니다. 사람, 결과, 시기를 통제하려 할수록 더 많이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소나기에 힘을 풀고 숨을 쉬고 허용할 때 당신은 성장과 진실, 자유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초연함은 결과에 대한 의존성을 제거함으로써 당신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 의존성이 없다면 당신은 두려움 대신 명료함에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진실을 말합니다.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표현하기 위해서. 당신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충분하지 않다면 당신은 자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길을 축복하고 계속 걸어갑니다. 그것이 강인함입니다. 쉬워서가 아니라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어주기를 멈출 때 얻어지는 것임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초연해지면 당신은 더 가벼워집니다.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기대를 짊어지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쫓는 것을 멈춥니다.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끊임없는 확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조용하고 꾸준하며 뿌리 깊은 삶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의문의 대상이 아니고 당신의 기쁨이 관심에 의존하지 않으며 더 이상 당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의해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삶. 이것이 초연함이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고립이나 무관심이 아닌 주체성. 당신은 정서적으로 자급자족하게 됩니다. 혼자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덜 필요로 할수록 더 많이 끌어당깁니다. 세상은 쫓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독립에는 중력이 있고 차분한 자신감에는 매력이 있으며 온전히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면서도 아무것도 너무 꽉 쥐지 않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는 구걸하지도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감은 공간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시끄럽게 굴려하지 않기에 말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그저 조화로울 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교만 없이 받고 집착 없이 놓아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초연함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대하지 않고 주며 집착하지 않고 사는 것. 그리고 그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당신 곁에 머무는 사람들은 더 가볍게 느껴지고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는 더 순수하게 느껴지며 당신이 쌓아 올리는 삶은 더 진실되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붙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상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신뢰,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뢰, 괜찮기 위해 모든 것이 뜻대로 될 필요는 없다는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충분히 오래 지니고 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온전한 사람과 채워지길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를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우월함이 아닙니다. 책임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달라고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평화를 내어주는 것을 멈추고 관계를 구명보트처럼 취급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다. 헤엄치고 있습니다. 진실은 초연함이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 되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살아갈 때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와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머물게 하려고 애썼던 당신이 아니라 당신은 이야기가 특정 방식으로 흘러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해답을 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서 마무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이해받을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강인함입니다. 과시하는 종류가 아니라 세상의 나머지가 조수처럼 움직일 때 굳건히 버티는 종류의 강인함. 더 이상 모든 파도에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은 해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삶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자리에서, 현재의 자리에서, 오고 가는 것에 의해 흔들릴 수 없는 자리에서 삶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초연함에 조용하고 뿌리 깊으며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통제란 지배가 아닙니다. 명령을 내리거나 타인을 내 뜻대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시작해 밖으로 확장되는 조용하고 의도적인 단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죠. 그들은 주변의 모든 것, 경력의 속도, 타인의 행동, 상황의 결과를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 하나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들은 나선형으로 추락합니다. 감정이 폭발하고 집중력이 사라지며 말이 자신을 배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순입니다. 당신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달하기 전까지는 외부의 어떤 것도 지휘할 수 없습니다. 압박 속에서 분노와 주의력을 통제할 수 없다면, 시험에 들었을 때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면 당신은 대체 무엇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통제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마음에 무엇을 허용하고 마음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도록 허용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에 따라 움직입니다. 무언가를 듣자마자 즉시 응답하고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통제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성찰이 일어나고 선택이 이루어지는 공간. 그 공간이 힘이지만 대부분은 생각 없이 움직이는데 너무 익숙해서 그 공간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고 관찰하고 멈춤으로써 그 공간을 가꾸기 시작하면 당신의 결정은 바뀌고 행동은 의도적이 되며 에너지는 덜 흩어지고 더 집중됩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당신을 자극했기 때문이 아니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감정적 통제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끄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그것에 휘둘리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를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감탄만 할 명언이 아니라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주인이 아닌 동맹이 될 때 당신 삶의 나머지는 목적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이 반응할 때 행동한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혼돈에 중독된 세상에서 그런 종류의 안정감은 매력적이 됩니다. 통제는 또한 언제 행동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지성일 때가 있고 걸어 나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저항의 형태일 때가 있으며 멈추는 것이 판 위에서 가장 강력한 움직임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단단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대응할 때마다 당신은 그 시험을 넘어섭니다. 이겨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통제는 미묘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말하고 가장 많이 들으며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방에 들어서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들은 고요함을 위해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조용한 통제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당신을 예측할 수도 도발할 수도 자신들이 갇힌 흐름 속으로 끌어들일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하지만 자유는 회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에서 옵니다. 당신의 충동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복종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당신의 생각을 지켜보고 일부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지나가게 두는 것, 불편할 때조차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통제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생각 하나하나, 반응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실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바로잡을 때마다 당신은 성장합니다. 통제력을 잃은 후 자신에게 돌아올 때마다 그 복귀는 더 빨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당신의 기준이 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자각, 무감정이 아니라 꾸준함. 집중력을 통제하면 마음을 통제하게 되고 마음을 통제하면 에너지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통제하면 당신의 삶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것이 연결고리이자 기초입니다. 내면의 통제를 쌓고 나면 아무도 그것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려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당신을 도발하려 해도 침묵에 부딪힐 뿐이며 당신을 규정하려 해도 결국 자신들만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인을 패배시켰을 때가 아니라 그럴 필요성을 넘어섰을 때. 통제는 꽉 쥐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압박이 아닌 정밀함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오래 살면 당신은 세상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혼돈의 산물이 되는 것을 멈추고 질서의 설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제입니다. 힘이나 두려움이 아닌 당신에게서 시작하여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으로 확장되는 조용한 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가 자신을 덮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상황이 무너지고 시간이 다 되어서 적응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우위를 잃은 뒤입니다. 진정한 전략가는 혼돈이 닥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측합니다. 패턴을 읽고 저류를 파악합니다. 압박이 요구하기 전에 마음을 구부리는 훈련을 합니다. 적응이란 반응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기 전에 당신의 대응을 설계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추적하기 어렵고 멈출 수 없는 조용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적응은 소란스럽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먼저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조정하기로 선택하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기초가 아닌 형태를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압박 속에서 굳건히 남는 사람과 산산조각 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단련되지 않은 마음은 변화에 저항하며 그것을 충성심이라 부릅니다. 전략가는 변화를 끌어안으며 그것을 지성이라 부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에서 똑같이 머무르는 것은 힘이 아니라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은 기회가 지나갈 때까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에는 자연스러운 두려움이 따릅니다. 인간적이죠. 하지만 두려움은 저항이 될 때만 위험합니다. 진화함으로써 자신을 잃고 있다고 믿을 때, 모든 조정이 타협이라고 생각할 때 성장은 멈춥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적응할 때 가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방법에 매달리는 것을 멈추고 낡은 정체성을 숭배하는 것을 멈춥니다. 더 이상 지금의 당신과 맞지 않는 낡은 방식을 멈추게 됩니다. 적응이란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속을 더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해 자신을 쇄신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운명은 기꺼이 따르는 자는 이끌고 저항하는 자는 질질 끌고 간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하면 당신은 그 흐름에 끌려가고 부서지고 고통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꺼이 변화를 마주하고 그것이 적이 아닌 다음 스승임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변화를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활용하고 심지어 앞서 나가게 되죠. 세상이 당신의 다음 수를 결정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당신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남들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도 살아남게 하는 전략적인 힘입니다. 적응에는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 때로는 가혹할 정도의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낡은 방식이 여전히 통한다고 스스로를 속인다면 진화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모습에 자아가 너무 얽매여 있다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좌절합니다. 변화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낡은 방식, 빛바랜 관계, 과거의 자신에게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놓아주는 것을 실패처럼 느끼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명료함입니다. 당신이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당신의 경로를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놓아줄 수 있다면 비로소 맞는 것을 위한 공간이 생겨납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어린 시절 시간이 분처럼 흐르게 만들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 안에 당신이 지상에서 추구해야 할 열쇠가 있다. 이 질문은 세상이 당신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전 당신 본연의 순수하고 변화무쌍한 에너지와 다시 연결되도록 초대합니다. 적응은
변화를 두려워하도록 훈련된 마음이 아니라 한때 자유롭게 움직였던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을 되찾으려면 안정이란 똑같음에서 온다고 말하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언제나 진화하고 실험하며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치함이 아닌 유연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변화하는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적응을 연습할수록 옳아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낡은 견해를 방어할 필요가 없어지고 더 나은 견해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함보다 정확성을 중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변덕스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직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통했던 것이 지금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만큼 정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직함이 문을 엽니다. 지금의 당신에게 더 잘 맞는 환경, 관계, 생각 속으로 당신을 이끌어 줍니다. 과거가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 역할이 끝났고 당신은 다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척도는 그가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있다. 적응은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힘을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의 사고방식, 하나의 생활방식, 하나의 반응방식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지가 있고 폭넓은 행동 방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환경에 들어가든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변에 섞여드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전략과 결합된 생존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정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이끌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작년에, 지난달에, 혹은 어제의 당신에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위해 일관성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가면이 아닌 가치를 지니고 낡은 역할이 아닌 진실과 함께 걷습니다. 습관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결과 무기력한 자들을 보상하고 변화를 벌하는 세상 속에서도 당신은 온전히 살아 숨쉬게 됩니다. 사라져가는 것에 자신을 맞추려 움츠러드는 대신 다가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 확장합니다. 적응은 배신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명료함입니다. 스스로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힘이며 설명이 아닌 행동으로 말하는 지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수록 생존이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향해 온전히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게임에 머무는 방법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규칙을 써 내려가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조용히 온전한 형태로 중심을 잡고 들어서면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주위에 스스로를 조정합니다. 이것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진리를 위해 깊은 내면의 자기 수양을 끝낸 사람의 에너지입니다. 왕은 소리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자아보다 더 위대한 것과 정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움직임은 최소화되지만 그의 존재감은 완전합니다. 그는 남을 압도함으로써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내면의 혼돈을 압도함으로써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하고 정밀한 내면의 구조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이 그에 맞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승리가 소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 외치고, 더 빛나고, 더 뛰어난 것이 승리라고 상상하지만 그것은 방향 없는 노력일 뿐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움직임일 뿐이죠. 진정한 승리는 고요합니다. 효율적이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할 때 당신은 보기 전에 먼저 느끼게 됩니다.
가장 강한 정신은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허락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는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그저 제때에 목적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뿐입니다. 더 이상 인정을 좇지 않고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을 때, 내면에 너무나 명확한 나침반을 세워 더 이상 시끄럽게가 아닌 더 날카롭게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의 등정입니다. 이 등정은 연기가 아닙니다.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혁명입니다. 절제력으로 이끌고 박수 없이 실행하며 인정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선을 지키겠다는 결심입니다. 당신은 완전해지기 위해 군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강인함을 느끼기 위해 반대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고독과 화해했고 당신의 침묵을 통달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끊임없는 정제의 결과이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살아있는 집중력의 화신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외칠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소음 없이 이긴다는 것은 세상이 당신의 리듬을 흐트러뜨리게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끼에 반응하지 않고 당신의 절제력 아래에 있는 것들과 엮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관찰하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는 너무나 확고한 의도를 담아 마치 그 결과가 필연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설계자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설계하고 당신의 시간을 목적에 맞게 배치하며 당신의 에너지를 희귀한 화폐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것에 당신의 노력, 설명 또는 반응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명료함에 뿌리를 둔 침묵은 성급하게 남용된 천마디 말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썼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다. 이 수준의 힘이 그토록 드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산만해서 그것을 향해 손을 뻗지 못하고 너무 흩어져 있으며 침묵 속에서 주목을 끄는 질서를 세우기에는 외부의 소음에 너무 몰두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보여주기보다 존재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의해 형성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들어서는 공간을 당신이 형성합니다. 그 공간을 지배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 애쓰지 않아도 주목을 받는 상태로의 전환. 이는 극소수만이 도달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의 힘은 결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기느냐, 내일 이기느냐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견디는지에 따라 구축됩니다. 당신의 존재감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내린 모든 선택, 산만함에서 돌아섰던 모든 순간, 화려함 대신 고요함을 택했던 모든 시간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 꾸준한 자기 투자가 쌓여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느낄 수 있는 자기력, 시키리아를 만들어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만 당신의 비전은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이 수준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깨어난 상태, 더 이상 힘에 대해 꿈꾸지 않고 그것을 체화하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서가 아니라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던 집중력, 존재감, 통제력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분위기를 바꾸는 각성이며 한마디 말 없이 방의 온도를 바꾸는 각성입니다. 침묵 속에서 쌓아 올린 것은 성급하게 외친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왕처럼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다른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당신은 스스로를 더 높은 기준에 맞춰왔습니다. 만족을 지연시키는 법, 감정을 다스리는 법, 약한 자라면 폭발했을 상황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편안함 대신 전략을, 인기 대신 목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압박 속에서 부서지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조정하는 회복력을 길렀습니다. 당신은 훈련되지 않은 자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요함을 보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지 의아해하고 당신의 초연함을 느끼며 소음에 대한 자신들의 필요를 되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힘의 아름다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스스로 통달하지 못한 모든 것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등정은 어떤 도전도 없는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압박 속에서 너무나 잘 움직여서 도전이 전투가 아닌 퍼즐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을 싸워서 헤쳐나가지 않습니다. 항해합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수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당신의 속도를 방해하려 할 때 당신은 굳건히 자리를 지킵니다.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위해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소음으로부터 성장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반응이 아닌 절제에 의해, 요구가 아닌 설계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르게 걷습니다. 더 빨리도, 더 시끄럽게도 아닌, 더 명료하게. 당신은 고요함을 당신의 강점으로, 침묵을 당신의 이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에 세상이 당신에게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소음 없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요 없이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려 애쓰지 않고도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왕들의 길입니다. 조용하고 꾸준하며 날카롭고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말하고 있을 때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절제력이 이미 증거를 쌓았을 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먼저 자신을 정복한 자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니 명료함과 함께 걷고 평온함 속에서 움직이며 당신의 침묵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무게를 실어 나르게 하십시오.